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륙을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비행기. 조종실 안에는 기장과 부기장 두 사람이 있었고, 이제 막 17,000피트쯤까지 상승했을 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순식간에 조종석에 있던 기장이 사라졌다. 영국과 스페인은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짧은 이동 시간에 접근성이 좋아 여행객들 간 왕래가 잦다. 특히 영국 중부의 버밍엄 국제공항을 통해 스페인 말라가의 코스타델솔 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은 스페인의 해안가로 휴양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선이다. 100년이 넘는 운송 역사를 갖고 있는 항공기는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의 상징이 되었는데, 실제로 자동차 사고 비율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적은 사고율을 보인다. 그러나 간혹 비행 중 기내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긴급 환자가 생기거나 기내에 균열이 생겨 감압이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오늘은 이 비행 중 발생한 긴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1990년 6월 10일 영국의 버밍엄 국제공항. 당시 공항에는 스페인 말라가의 코스타델솔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 탑승을 대기하고 있는 81명의 승객이 있었다. 그들이 탑승할 비행기는 BAC-111이라는 119인승 제트 여객기로 주로 미국과 영국의 항공사에서 단거리 비행용으로 이용되는 비행기였다. 81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모두 탑승한 뒤 그렇게 평상시와 같이 이륙을 시작한 비행기는 출발 후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약 5,300m 상공에 위치해 있었고, 기내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각 기내에 있던 나이젤 오그든이라는 승무원은 조종석 문을 열고 조종석으로 막 들어가던 찰나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종석 앞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동시에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바람과 엄청난 굉음이 발생했고, 이 폭발음은 탑승석 끝자리에서도 들릴 정도로 그 소리가 굉장히 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오그든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종석에 들어서는 찰나에 큰 파괴음이 있었고, 앞을 보니 비행기장인 티모시가 조종석에서 순식간에 앞쪽 창문으로 빨려나간 채로 있었는데, 다행히 그의 무릎 밑이 조종석 기기에 걸려 있었지만 신체의 절반 이상이 창밖에서 엄청난 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재빠르게 기장에게 달려간 오그든은 기장의 신체를 꽉 붙잡고 버티기 시작했다. 앞쪽 유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날아감과 동시에 비행기 기내는 폭발적인 감압이 일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기의 흡입이 발생했고, 이와 동시에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 해제되며 비행기는 급하강을 시작했다. 당시 기장 티모시는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잠시 조종석의 벨트를 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창밖으로 신체가 빨려나가게 되었다. 살짝 열려있던 조종실의 문틈 사이로 기내객실에서 종이를 비롯한 각종 파편이 빨려 들어와 조종실은 더욱 난장판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창밖에서 힘없이 계속 동체의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기장이었다. 기장은 강력한 바람과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승무원 사이먼이 이 상황을 보고는 재빠르게 조종실로 들어와 자신의 몸을 조종석에 묶은 후 기장의 다리를 꽉 붙들었고, 이후 오그든은 기장의 등을 꽉 붙잡은 채 힘없이 흩날리는 그의 손을 잡아 기내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때 부기장이었던 알라스테어는 기내의 산소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우선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 착용 지시를 내렸고, 급하강을 하며 기압이 충분한 구간으로 진입을 시작한다. 이후 관제탑과의 교신을 시도해 비상 착륙을 요청하였지만 조종실의 소음이 굉장하여 관제탑과 이 교신 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아 비상 착륙 요청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행기는 거의 800km의 속도로 계속해서 급하강하였고, 조종석에 있던 부기장과 2명의 승무원은 기장 티모시가 계속해서 힘이 빠져 있는 모습과 비행기 동체에 연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머리를 보고는 동상에 걸린 상태로 버티고 있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를 놓을 수 없었는데 그의 몸을 그대로 놓아버린다면 기장의 신체는 비행기의 왼편으로 날아가 날개 쪽 엔진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파괴되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장의 몸을 붙들고만 있는 상태였다. 가까스로 관제탑과 통신이 이루어진 부기장은 근처의 사우샘프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작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사고가 발생한 지 35분여가 흐른 뒤였다. 승객들은 절차에 따라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렸고, 착륙과 동시에 승무원들은 기장 티모시를 기내로 끌어들였다. 티모시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착륙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는데, 그는 약간의 동상과 타박상 그리고 쇼크 상태를 보였고 양팔골절과 어깨가 탈구되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뿐이었다. 그리고 기장을 붙잡고 있던 승무원들과 몇몇 승객들도 약간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탑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다시 스페인으로 향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고의 원인은 기장석 앞유리 패널의 볼트 결함이었다. 당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정비관리자는 비행기 이륙 27시간 전에 설치된 앞유리에서 약 84개의 볼트가 0.66mm로 정상보다 너무나 작은 직경인 것을 확인하였고, 윈드스크린 또한 잘못된 볼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비행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비 문서를 살펴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비슷한 사이즈의 볼트로 교체하였다. 그 후 이 볼트는 비행기의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내와 대기의 기압차를 견디지 못해 분리되었고, 동시에 앞유리와 윈드스크린이 자리를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모두가 무사했던 이 사건으로 부기장 알라스테어와 오그든을 포함한 몇몇 승무원들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공로 상격의 훈장을 받았고, 사고가 난 비행기는 수리 후 계속해서 운항을 이어가다가 2002년 운항을 종료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기장 티모시는 약 5개월 동안 치료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비행에 복귀하였고, 그는 2008년 조종사를 은퇴할 때까지 사고 없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